자, 그러면 관세평가 뭐 특강인데 일단 귀하신 휴일 오후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거예요. 3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건데 일단 유인물이 2개가 나갔죠. 그래서 뭐 광성택 관세사가 드리는 선물이라 그래서 약간 오글거리긴 한데 제가 쓴 멘트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오글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쨌든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선물 하나, 선물 둘 이렇게 있는데 일단 처음으로는 여기 제 사진 나와 있는 이 2번째 선물을 보시면은 거기에서 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관련된 거를 짧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물 하나 그래서 관세평가만을 위한 법령집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법 위주로 해서 관세평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간략하게 리뷰를 할 거예요. 리뷰하고 나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작년 기출문제죠. 작년 기출문제 문제 1번부터 문제 6번까지 한번 싹 풀면서 실제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공부를 하고 관세평가 전반적인 사항 공부를 하고 나서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서 풀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이거 3시간 수업 듣는다고 해서 꽈락을 면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꽈락을 면하거나 하는 거는 이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3월에 시험 보고 나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꽈락을 면할 수도 있고 꽈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왜 3시간 들었는데 왜 꽈락 났냐라고 해서 저한테 나중에 따지시면은 안 됩니다. 차단할 겁니다. 그럼 매일 다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일단 그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볼게요. 여기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옛날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보셨던 자료일 거예요. 보셨던 자료일 건데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에 앞서서 일단 2차 시험을 한 번도 안 가보셨던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2차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2차 시험을 가면은 당일에 9시 30분에서 10시 50분까지 1교시를 보고 그러고 나서 30분 쉬고 나서 11시 20분부터 이제 12시 40분까지 하고 이때 점심을 먹고요. 점심시간이 꽤 길죠. 점심 밥 먹고 나면 이제 1시부터 2시 20분까지 보고 그리고 2시 50분부터 17시 10분 이렇게 하면은 하루가 다 지나가거든요. 아마 이때까지 살면서 뭐 지냈던 하루 중에서 거의 가장 빨리 가는 하루가 될 거예요. 실제 시험을 보면은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그래서 시험을 이날 보러 가면은 아직 모의고사도 안 보셨고 그랬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시험장을 빨리 가야 돼요. 시험장을 빨리 가면은 우리는 성인인데 물론 요즘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뭐 저보다 큰 애들도 많지만 가면 책상이 이거보다 조금 작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은 책상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면 또 가면은 또 책상마다 약간 좀 이상한 애들은 막 책상 막 파놓잖아요. 샤프로 맨날 파놓는 애들도 있고 그런 거 하나 있으면은 답안지 쓸 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리 가서 이렇다고 뭐 새벽 6시부터 가서 있지 말고 적어도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에는 가셔서 책상도 다 만져보고 이렇게 흔들리는지 다 보고 나서 그 빈종이 같은 것도 몇 개 가져가셔서 뭐 이런 법령지 같은 거 그때 가면 다 외우잖아요. 그럼 가서 필요 없으면은 앞에 뜯어갖고 이렇게 책상 밸런스도 맞추고 그리고 의자도 좀 불편하면은 살짝 옆 사람 오기 전에 옆 사람이랑 바꿔놓으면은 그건 범죄가 아니죠. 그런 건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약간 요행을 좀 부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험장은 좀 빨리 가세요. 빨리 가시고 갈 때는 바로 집 옆이 아니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 타고 가는 게 가장 좋고 뭐 집에서 태워준다 그러면은 타고 가시고요. 왜냐하면 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책 한 권씩만 들고 가도 한 요만한 책 이렇게 들고 가면 꽤 무겁거든요. 괜히 지하철에서 민폐 부리시지 마시고 택시 타고 가십시오. 저는 그래 택시 타고 갔었고 택시 타고 가서 내리면 바로 가서 일단 공부를 할 때 이 시간에는 법을 공부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 관세법과 관련된 시간이기 때문에 관세법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 실제 쉬는 시간이 30분씩 있는데 실제 시험 가시면은 최소 시험 시작 10분 전부터는 책상 위에 아무것도 못 꺼내게 해놔요. 그러니까 실제 쉬는 시간은 한 20분에서 15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는 HS를 보시고 점심시간이 꽤 긴데요. 점심시간 동안 일단 처음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다 있어야겠죠. 끝까지 다 있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괜히 가서 뭐 밥 나가서 사 먹기도 그렇기 때문에 뭐 집에서 도시락을 싸준다면은 간략하게 도시락을 싸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유부초밥 같은 거 집에다 싸달라 했거든요. 모의고사 볼 때는 삼각김밥 먹고 갔었는데 삼각김밥 한 2개 정도 있으면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험 준비함에 있어서는 뭐 갈 때 삼각김밥 2개 정도 사가든지 하고 여기 시간별로 핫브레이크 같은 거 작은 거 있잖아요. 요만한 핫브레이크 같은 거 이렇게 한두 개씩 드시면은 그래도 당 떨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해서 체력 보충해 주시면 되고 점심시간이 이제
이렇게 1시간 20분 정도 있는데 간단하게 드세요. 간단하게 드시고 바로 다음 시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뭐 삼각김밥 정도 먹는다든지 아니면 도시락 간단하게 먹고 빨리빨리 먹고 나서 물 한 잔 먹고 양치 딱 때리면은 양치하면 1시 정도 끝나죠. 양치까지 하면 1시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정도 시간에는 실무를 공부하세요. 3교시가 관세평가이긴 하지만 이 관세평가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굳이 관세평가 막 법조문을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관세평가 공부하시지 마시고 실무를 공부를 하시고 그래도 관세평가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실무 보시고 한 30분부터 아니면 35분부터 한 50분 정도 이때까지는 평가 공부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면은 그때 가면 관세평가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되고 이제 관세평가 보고 나면은 이 시간 동안에는 대외나 외국한을 공부를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고를 드리고 저는 모의고사 보는 내내 이런 식으로 루틴을 잡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외랑 외국한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뽑아서 공부를 하는 듯한 기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험을 볼 때 방금 본 사람이랑 어제 본 사람이랑 쓰면서 약간 조사라든지 뭐 약간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법이랑 조금 더 똑같이 쓰려면은 방금 전에 본 사람이 전부 조금 더 똑같이 쓰거든요. 이때 본 게 반드시 이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보러 갈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루틴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나서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술 먹고 자면 됩니다. 어쨌든 실제 시험은 이렇게 가서 보시면 되고 좀 일찍 가실 필요가 있어요. 일찍 가셔야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 프로게이머들도 뭐 게임 시작하기 전에 막 자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키보드 위치, 마우스 위치 막 자 같은 거 재면서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좀 편안한 자세로 시험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가셔서 이렇게 좀 세팅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을 볼 건데요. 읽어보시면 다 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받을 답안지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맨 앞에 이렇게 답안지 유의사항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전 처음 1차 보러 갔을 때 이런 것도 한 번도 못 봤고 답안지도 그때 처음 봤었는데 되게 낯설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답안지는 22줄로 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에 이렇게 22줄로 되어 있고 이렇게 16쪽이 있거든요. 16쪽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름 쓰고 하는 거는 표지에 보면은 올해가 36기죠. 36기 관세사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36회 관세사 하고 과목 쓰시고 이름 쓰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채점사항을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파란색도 됐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검은색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 쓰다가 파란색 쓰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빵점입니다. 빵점이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시고 그냥 검은색 펜 말고는 가져가지 마세요. 시험 때 괜히 가져가서 책상에 꺼내놨다가 급하다 보면 아무거나 잡고 쓰기 시작하는데 혹자도 잘못 잡았다가 파란색 펜을 쓰면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검은색 펜만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보시면은 뭐 인적사항 기재란 외에 뭐 특정인을 암시하거나 이상한 표시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계산 문제 특히 관세평가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 쓸 때는 항상 계산 과정, 풀이 과정을 꼭 써주셔야 되고 문제에서 뭐 커런트 유닛이라는 CU 이런 통화 단위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달러, 엔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답안 쓰실 때 항상 그 통화 단위를 꼭 써주세요. 왜냐면은 기본죠. 중학교 때부터 수학 시험 때 주관식이나 이런 거 하면은 통화 단위 안 쓰면은 사례 문제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답안 정정하실 때는 이렇게 두 줄 찍찍 그으시면 됩니다. 이런 일은 없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나중에 혹시라도 오타를 낸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막 너무 더럽게 쓰시면은 안 되고 딱 이렇게 두 줄만 쓰면은 다 이해하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5번을 보시면은 기 작성한 문항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안 전체에 명확하게 X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끔씩 틀리면은 당황해서 막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쓰면은 이 X가 조금 커지면은 그 문단 자체가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때문에 그러니까 오타가 있으면은 항상 좀 번거로워도 이렇게 두 줄을 꼭 그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도 보고 하면은 막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채점자가
우리 답안만 채점하는 게 아니죠. 채점할 게 뭐 1000개씩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굳이 막 이렇게 X자 친 것까지 자세하게 보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자기가 버릴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줄 찍찍 그으면서 오타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